자, 다음은 이제 영어인데요. 사실 70점대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결국은 영어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니라, 독해력의 문제는 단어잖아요. 단어를 안 한다는 건 반복을 싫어한다는 얘기고, 반복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게으르다는 얘기인데, 공부에 흥미 자체가 떨어지는 성적대, 60점대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특히 어머니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만 찾을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이 단어 공부, 등급 상승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이병훈 선생님이 기적의 공부법이죠.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 공부는 말이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식상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상한. 네. 첫 번째 깜지라고 하죠. 이게 손바닥 까매질 때까지 미친 듯이 쓰는 건데 요새 애들 보면 잘 안 해요. 어려서 너무 ESL로 멋지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쓰면서 외우는 거 정말 뭐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깜지만큼 좋은 것도 없고요. 쓰기. 두 번째는 이제 리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글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영어 공부에 그렇게 많이 요새 투자를 안 해요. 그다음에 단어장,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암기 카드 같은 거 사가지고 한 카드에 한 단어씩만 쓰고 뒷면에다가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 예문, 과거, 과거분사, 뭐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다 쓰는 방식으로 단어장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을 외우는 거를 저는 방학 때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A부터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C 정도 가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A하고 B로 시작되는 단어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뭐 성인용 단어 사전을 외워가지고 힘들고 중고생을 위한 영어 사전 같은 거 외우는 것도 좋고요. 사전 암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지겹다 보니까 단어만 외우지 않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멍하게 읽어요. 그러면 그게다 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테크닉, 디바이스, 뭐 스마트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깜빡거린다든지 혹은 뭐 이 자기가 틀린 문제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를 네가 이거 모르지라고 추정해가지고 그 단어가 포함된 지문을 또 내주는 이런 식의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저만의 단어 암기 방법을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게 중요하다. 어떤 영어 단어의 한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기에다가 그 한글 뜻이 담긴 단어를 문장을 하나를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영어로. 그럼 그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 문장을 보면서 음미를 하는 거예요. 영작 연습도 되고 단어도 자연스럽게 쓰임을 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6가지 비법 알려줬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부지런해야 돼. 그다음에 본인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저는 이제 그 이병호 선생님 마침 5가지나 얘기해 주셔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담임해 보면 특히 이제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상 위에 그 영어 단어장 이렇게 놓고 이걸 앞에서부터 OX를 쳐가면서 이걸 보는 건데 진도는 별로 안 나가요. 앞에서 한 10페이지 정도 안에서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휘가 중요해. 그래서 이 어휘를 좀 극복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거 극복 못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중요한데 그러면 이병호 선생님이 마침 또 5가지나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방법에서 자기가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까지 옮길 수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학부모님 고민은 또 그거예요. 얘가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 암기를 시키면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뒤에서 누가 총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개 외워 5분 동안. 암기를 못하면 쏴. 뭐 이런 거면 다 외울 거다. 왜냐면 죽음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강압적인 프레스를 가야 된다 이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애들은 편한 공부 하려다 보니까 영어학원도 그런데요. 단어는 니네가 암기해 와. 그리고 나는 이제 독해 위주의 학습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어 암기 안 되는데 독해도 안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학원을 다니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프레스를 많이 가해서 단어 시험도 보고 막 복도에서 이거 다 외워야지만이 퇴원시키고 퇴원이라는 게 학원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퇴원.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관리형으로 하는 학원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단어 암기를
를 강압적으로 해서 말을 들을 세대가 이제 지났어요. 세대 지났어.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맞는 학원도 있었고요. 뭐 자물쇠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근데 요새 애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집에 그냥 가고요. 학원 다 때려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양극화가 돼가지고요. 독하게 하는 애들은 이미 고1 들어갈 때 영어 끝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깜질을 하고 싶다. 내가 뭐 리딩을 하고 싶다. 내가 단어장을 만들고 싶다. 내가 사전 암기하고 싶다. 그거 하는 애 있죠. 네. 걔 옆에 가세요. 그래서 멘토는 옆에 있다. 네, 걔 그 하는 친구 옆에서 그걸 보면서 쟤도 저렇게 사전을 외우는구나. 쟤도 깜질을 하는구나. 쟤도 단어장을 만드는구나 보는 게 전 학생들한테는 제일 최고의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멘토를 찾아서 그 친구의 능력을 카페라 복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학원에 갔다, 학교에 갔다, 뭐 방학 때 하는 수업에 갔다. 영어 단어 제일 열심히 외우는 애 옆에 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등급제다 보니까 이 질문을 영어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0점 이상, 그 다음에 3등급이 이제 70점 이상이죠. 4등급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70점대 아이들은 독해 문제다. 80점대 아이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 90점 못 넘어가는 애들은 결국은 뭐 빈칸 추론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그 점수대별 학습법도 지금 시기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호 선생님이 이거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뭐 워낙 전문가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70점대부터. 70점대요. 70점대는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 70점 이하. 단어도 네. 모르고, 그다음에 문법 공부도 어설프고, 그다음에 구문 독해도 안 되고. 듣기도 틀리고. 네. 근데 그런 아이한테, 야, 우리 기본 베이직인 단어부터 외우자. 그러면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걸 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구문 독해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뭐 주어 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고 수식관계 찾고 문법 사항을 적용하는 구문 독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거기 모르는 문법 사항이 있으면 연계해서 공부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70점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예, 80점대. 80점대는 이제 단어도 좀 외웠고 그다음에 문법도 좀 들은 게 풍월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구문 독해도 어설프지만 좀 돼. 예. 그런 아이한테 우리 또 백투 베이직이야. 막 이러면서 단어 외우고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시키면 돼요. 80점대야말로.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겠구나.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법 문제 내가 이거 잘 몰랐네. 네. 문제를 풀면서 맥락을 잘 못 잡네. 요거를 깨닫게 한 다음에 거봐. 그러니까 이제 단어 한번 외워볼까? 뭐 문법 공부 복습 한번 해볼까? 독해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80점대. 오케이. 90점대. 자, 100점 목표로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래도 안전한 1등급은 93, 4점 정도 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90점대 애들은요, 제가 뭐가 틀려요? 그게 있어요. 저는 뭐 위치를 못 찾아요. 저는 뭐 순서를 배열을 못 해요. 저는 뭐 맥락을 못 잡아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거를 못 잡아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런 취약 유형을 많이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네. 절대평가 시대에 충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숨겨진 애들이 있어요. 90점대 네. 중에.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많아. 실력은 이미 됐어. 많아. 근데 국어가 안 돼서 답을 못 고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번역 연습을 시켜요. 너는 많은 공부 안 해도 돼. 영어 이제 많이 했어. 다만 네가 이렇게 틀리는 문제 가끔 나오는 거 있잖니. 네.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 그러다 보면 네가 뭐가 약해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지 맥락 파악이 안 됐는지를 우리말로 써놓고 보면 이게 쉽게 보인다. 그 연습을 전 시키거든요. 원어민에 가까운 애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미쳐가지고 고1 버티고요. 그다음에 고2까지도 괜찮은데 고3 가면서 영어 완전히 무너지는 애들. 그래서 89점, 88점 맞고 재수 결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다. 외고 학생이 2등급 받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많아요. 외고등학교 학생들. 네. 그리고 또 옆에서 협력해 주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굉장히 느슨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영어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일 많은 돈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억제 차원에서 영어를 네. 절대평가를 바꿨는데 문제는 중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일부 학부모 그럼 수학도 절대평가를 가나요? 뭐 이러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등급제 영어에서 물론 대학마다 영어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네. 1등급이 아니어도 면제부를 주는 서울대 고려대도 있지만 2등급 돼버리면 원서 쓰기 어려운 연세대 예? 그다음에 이하여대 뭐 이런 대학도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제발 부탁입니다. 학습 우선순위에서 여름방학 학습 우선순위에서 네. 영어를 배제한 학생도 있어요. 뭐 평소 실력을 해도 돼요. 뭐 이러는데 안 되죠. 그러면 보충해야 됩니다. 자,